이 테이프의 명칭은 무엇일까? 대부분의 사람들이 스카치 테이프라고 답할 것입니다. 하지만 정확한 명칭은 접착용 셀로판 테이프입니다. 최초로 접착용 셀로판 테이프를 만든 브랜드가 바로 스카치였기 때문에 스카치 테이프가 일반 명사로 사용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스카치 테이프를 포함해 메모 필수템, 포스트잇, 장갑, 마스크 등 수많은 제품을 만드는 브랜드가 있습니다. 바로 3M. 그런데 3M은 원래 광물을 캐내어 샌드페이퍼 같은 연마제를 만들던 브랜드라는 사실 아십니까? 이번 브랜드 백과사전에서는 3M에 대해 알아보려 합니다. (1902년 6월 13일) 헨리 S. 브라이언, 윌리엄 A. 맥고나글, 제이 던네임 버드, 존 드완, 허먼 케이블 이 5사람은 연마제 관련 사업을 함께하기 위해 미네소타주 투아버스의 광산업 회사를 설립하게 됩니다. 그 회사의 이름은 미네소타 마이닝 앤 매뉴팩처링 컴퍼니, 우리말로 미네소타 광산 제조 회사인데 세 단어에 이니셜 M이 있어서 3M인 것입니다. 참고로 2002년 창립 100주년을 기념하며 미네소타 광산 제조회사에서 3M으로 정식 명칭을 변경하게 됩니다. 사포나 글라인딩 휠과 같은 연마제를 제조하기 위해서는 먼저 광산에서 연마제의 원재료 광물을 캐내야 했는데 이들은 크리스탈 형태의 산화 알루미늄인 커런덤을 채굴하여 미국 동부 연마제 공장에 납품하려 했습니다. 강옥이라고도 부르는 커런덤은 경도가 높아서 물질의 표면을 깎고 다듬는 데 적합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3M은 광산에서 한 광물을 채굴하게 됩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채굴한 광물은 강옥이 아니라 질이 낮은 사암이었습니다. 아쉬운 마음에 질 낮은 사암이라도 팔아보려 했지만 별 소득이 없었습니다. 한마디로 이들의 첫 사업은 완전 폭망이었습니다. 하지만 5명의 사업가는 포기하지 않고 회사를 되살릴 방법을 논의했습니다. 그러던 1905년 어떤 사람이 3M에 투자하겠다고 나타났으니 증기 엔진 사업으로 성공한 루시우스 오드웨이라는 사업가였습니다. 새로운 투자자 덕분에 좀 더 큰 그림을 그릴 수 있게 된 3M은 광물을 채굴하는 대신 스페인 석유석을 수입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리고는 같은 주에 있는 항구 도시 돌루스로 이전하게 됩니다. 직접 샌드페이퍼를 제조하기 위해 2층짜리 제조 공장도 건설했고 드디어 3M이 안정적으로 굴러가는 듯 보였습니다. 하지만 멀쩡하던 제조 공장 건물이 어느 날 갑자기 와장창 무너져 버리고 말았습니다. 부실 공사로 지어진 제조 공장이 샌드페이퍼 원료들의 무게를 이기지 못했던 겁니다. 이처럼 사업 초기부터 여러 악재로 인해 어려움이 있었지만 3M의 투자자들은 끝까지 포기하지 않았고 차츰차츰 샌드페이퍼를 안정적으로 생산하기 시작했습니다. 1910년 샌드페이퍼의 사업성을 본 루시우스 오드웨이는 교통이 좋았던 미네소타주 세인트폴의 샌드페이퍼 제조 공장을 새로 건설했고 3M의 사업은 점점 더 확장되었습니다. 3M에는 1907년에 입사한 윌리엄 맥나이트라는 직원이 있었습니다. 그는 회계장부를 관리하는 일을 담당했었는데 그러다 보니 초기 엉망진창이던 3M의 재정 상황을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맥나이트는 비용을 절감하면서도 더 나은 제품을 만들기 위한 새로운 아이디어를 회사에 제안했다고 합니다. 덕분에 맥나이트는 3M의 비용관리 회계사와 영업관리자에 이어 1914년 27살의 나이에 총괄 책임자로 초고속 승진을 하게 됩니다. 이후 맥나이트는 세인트폴에서 근무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3M에서 생산하던 샌드페이퍼에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당시 3M에서 생산하던 샌드페이퍼는 수입한 스페인 석유석을 가지고 제조한 것이었는데 고객들이 샌드페이퍼를 사용하다 보니 돌가루가 계속 떨어지는 제품 불량이 발생했던 겁니다. 맥나이트가 총괄 책임자로 있던 3M은 문제의 원인을 파악하기 위해 연구를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스페인 석유석이 배를 통해 수입되는 과정에서 옆에 포장된 올리브오일이 돌에 스며들어 남아있던 올리브오일 때문에 돌가루가 떨어져 나간다는 걸 발견하게 됩니다. 덕분에 남아있던 스페인 석유석은 불로 가열하여 올리브오일을 모두 제거한 뒤 정상적으로 샌드페이퍼를 생산할 수 있었습니다. 게다가 연구를 지속한 끝에 바로 그해 3M 최초로 고유의 기술로 만든 인공산화 알루미늄 연마제 3M IT 연마포를 개발하게 됩니다. 연마제는 가구나 목공 공장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었으며 자동차 산업의 발전과 함께 그 수요가 점차 증가하고 있었습니다. 특히 3M IT 연마포는 금속을 연마하는 데 뛰어나서 독점하다시피 시장을 장악하게 됩니다. 한편 1914년부터 시작된 1차 세계대전으로 인해 탱크와 군용 차량 등을 생산하기 위한 금속 연마제의 수요가 급등하게 됩니다. 덕분에 독점 기술을 가지고 있던 3M은 완전 초대박이 났고 주주들에게 한 주당 6센트라는 3M 첫 배당금을 지급하게 됩니다. 이후 3M은 세인트폴에 새로운 본사 건물을 세우고 연마제의 성능 개선에 더욱 집중하기 위해서 3M 최초의 연구소와 품질 관리 프로그램을 만들어 기술 개발에 힘썼습니다.
샌드페이퍼는 당시 자동차 산업의 마감 작업에 주로 사용되었는데 샌딩 작업을 하다 보면 제품에 손상을 입히는 경우가 많았다고 합니다. 또한 샌드페이퍼로 샌딩 작업을 한 번이라도 해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갈린 수많은 먼지가 여기저기 날아다니며 작업자를 아주 귀찮게 합니다. 제품을 좀 더 부드럽게 다듬고 먼지도 차분하게 가라앉게 하기 위해서는 바로 물이 필요했는데 기존의 샌드페이퍼는 물이 묻으면 기능을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1921년 3M은 이 부분에 착안하여 새로운 제품 개발에 성공하게 됩니다. 바로 세계 최초의 방수 코팅 연마제인 3M Wet or Dry였습니다. 방수 코팅 연마제 덕분에 공장에 날아다니는 먼지가 많이 줄면서 작업 공정의 효율성도 높아졌으며 무엇보다 공장 근로자의 건강에도 큰 기여를 했다고 합니다. 1921년 리처드 걸리 드류라는 22살 청년이 3M에 입사했습니다. 그는 당시 신제품이던 Wet or Dry 샌드페이퍼 샘플을 가지고 자동차 제조업체를 돌아다니며 테스트를 하는 업무를 수행 중이었습니다. 그런데 리처드 드류는 아주 흥미로운 장면을 목격하게 됩니다. 당시 자동차 시장에는 투톤 컬러가 큰 유행이었는데 도장을 하던 작업자들이 두 색상의 경계 부분을 처리하는 것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한 색상을 칠한 뒤에 그 색상 부위를 접착제를 이용하여 신문으로 붙인 뒤 다른 색상을 칠하는 방식으로 진행했는데 이후 신문을 떼어내어도 덕지덕지 접착제가 남거나 칠해놓은 페인트가 뜯겨져서 다시 칠해야 하는 상황이 많이 발생했습니다. 이 모습을 본 리처드 드류는 끈적거리지 않는 접착종이라는 아이디어를 떠올리게 됩니다. 이후 그는 2년 동안 식물성 기름, 글리세린, 각종 합성수지 등으로 열심히 실험한 끝에 1925년 세계 최초로 마스킹 테이프를 개발하게 됩니다. 마스킹 테이프는 칠해놓은 페인트 위에 붙였다 떼어도 페인트가 뜯겨지거나 끈적거리지 않았기 때문에 투톤 차량 도장 작업의 필수품이 되며 불티나게 팔리기 시작했습니다. 덕분에 리처드 드류는 입사 4년 만에 연구소 기술 부문장으로 승진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실 최초의 마스킹 테이프에는 접착제가 가장자리에만 묻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한 자동차 제조업체에서 도장 작업을 위해 마스킹 테이프를 사용하던 중 쉽게 떨어져 버리는 바람에 작업자는 화가 나서 이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당신의 스카치 보스에게 이 테이프를 가져가서 접착제를 많이 좀 사용하라고 하세요. 이때 이 스카치라는 단어는 구두쇠라는 의미였습니다. 리처드 드류는 이 단어를 기억해 두었다가 새롭게 개발한 제품 이름으로 사용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스카치 셀로판 테이프입니다. 당시는 셀로판 필름이라는 비닐과 비슷하지만 전혀 다른 투명한 종이가 인기였습니다. 주로 포장 작업에 사용되었지만 접착력이 없었기 때문에 용도가 제한적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1929년 리처드 드류는 셀로판 필름에 3M의 접착제를 바른 투명 접착 테이프, 스카치 셀로판 테이프를 개발하게 된 것입니다. 1929년에 미국은 대공황으로 힘든 시기를 겪고 있었는데 스카치 셀로판 테이프는 웬만한 걸 고쳐 쓸 수 있도록 만들었습니다. 찢어진 책이나 서류를 붙이고 부서진 장난감도 붙이고 농부들은 칠면조 알이 갈라졌을 때 붙이기도 했다고 합니다. 이처럼 만능이었던 스카치 셀로판 테이프 덕분에 3M은 그 힘든 대공황 속에서도 계속해서 성장할 수 있었습니다. 한편 1932년 스카치 테이프를 쉽게 뜯어 쓸 수 있는 탁상용 디스펜서가 등장합니다. 이 디스펜서는 주석으로 만든 것이었는데 무게가 3kg이나 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다 1939년 스카치 테이프의 상징 중 하나인 달팽이 모양의 휴대용 디스펜서가 개발됩니다. 처음 출시된 휴대용 디스펜서는 금속으로 제작되었는데 1940년에 다시 플라스틱으로 변경되어 지금까지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러던 1941년 12월 미국이 제2차 세계대전에 참전하게 되면서 스카치 테이프는 또 다른 용도로 사용되기 시작했습니다. 폭탄이 난무하는 상황에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스카치 테이프로 창문을 봉인하기도 했으며 탄약이 부식되는 걸 막기 위해 탄약 박스를 밀봉하는 데 사용하기도 했습니다. 제2차 세계대전 당시 스카치 테이프는 아주 중요한 전쟁용품이었던 겁니다. 1951년 그렇게 승승장구하며 성장하던 3M은 국제사업부를 설립하고 호주, 브라질, 캐나다, 프랑스, 독일, 멕시코, 영국 등에 진출한 글로벌 기업이 됩니다. 3M은 1957년에 테이프 양면에 접착력이 있는 스카치 양면 테이프, 1960년에는 최초의 저자극 테이프 3M 마이크로포어 외과용 테이프, 1961년에는 밝은 종이나 봉투에 붙이면 보이지 않는 테이프, 스카치 매직 테이프 등 계속해서 신개념 테이프를 개발해 오고 있습니다. 1968년 3M 중앙리서치연구소 수석 화학자로 있던 스펜서 퍼거슨 실버라는 인물이 있었습니다. 실버는 비행기 제조에 사용하기 위한 초강력 접착제 개발을 시도하게 됩니다. 그런데 우연히 아주 약한 접착력을 가진 접착제를 개발하게 된 것입니다. 접착력이 어찌나 약하던지 힘을 살짝만 줘도 금방 떨어져 버리고 말았습니다. 단 자국이 전혀 남지 않는다는 장점이 있었습니다.
실버는 기존에 없던 접착력이 약한 접착제가 어딘가에 쓸모 있을 것이라 생각하고 5년에 걸쳐 3M 내에서 기술 세미나를 통해 연구 성과를 발표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이 접착력이 약한 접착제를 철저히 무시했습니다. 접착제로서는 완전히 실패작으로 치부된 것입니다. 그러던 1974년 실버가 포기하지 않고 또다시 개최한 세미나에 아트프라이라는 직원이 참석합니다. 쉽게 뗐다 붙였다 할 수 있고 자국도 남지 않는 접착력 약한 접착제에 대해 듣고 있던 아트프라이는 문득 자신이 가지고 있던 문제가 떠올랐습니다. 당시 그는 교회에서 성가대로 활동하고 있었는데 찬송가를 빨리 찾기 위해 종이를 끼워 책갈피로 사용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찬송가를 펼치다 보면 끼워둔 종이가 떨어져 버리는 문제가 발생한 것입니다. 접착제를 발라서 종이를 붙이기도 했지만 이럴 경우엔 종이를 뜯고 싶을 때 찬송가도 같이 뜯어지고 말았습니다. 아트프라이는 분명 실버의 접착력이 약한 접착제라면 자신의 찬송가에 사용하기에 적합할 것이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그래서 아트프라이는 회사에 실버의 접착제를 활용하여 책갈피를 만드는 아이디어를 제안했습니다. 하지만 3M은 수요가 없을 것이라 판단하고는 거절했습니다. 결국 아트프라이는 직접 상품을 만들어 보기로 결정하고는 연구를 진행했습니다. 그리고 1977년 최초의 포스트잇이 탄생하게 됩니다. 그런데 왜 포스트잇은 노란색일까? 사실 아트프라이의 실험실에는 노란색 종이만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있는 종이를 사용해 만들다 보니 포스트잇의 상징색이 노란색이 되었습니다. 아트프라이는 포스트잇이 얼마나 유용한지 증명하기 위해 견본품을 만들어 포춘이 선정한 500대 기업의 비서들에게 보냈고 그 결과 1978년에 미국에서 출시되었고 1981년에는 유럽과 캐나다에 공식 출시되었습니다. 오늘날에는 매년 500억 개 이상 팔리는 초대박 상품이 되기에 이르렀습니다. 올리브유가 스며든 스페인 석유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시작된 3M의 연구는 계속해서 이어지며 수많은 신기술을 개발하게 됩니다. 1963년에는 최초의 인조잔디 타탄터프를 출시했으며 1969년 아폴로 11호가 인류 최초로 달 착륙을 할 때 신은 신발은 3M에서 만든 합성 고무 소재 3M 플로렐 엘라스토머로 만든 것이었습니다. 2007년에는 세정제가 들어있는 일회용 수세미 스카치 브라이트를 출시했고 2008년에는 인플루엔자 전염병에 대비하여 다양한 종류의 3M 마스크를 출시하여 미국 식품의약국의 허가를 받게 됩니다. 그렇게 획득한 특허는 2014년에 10만 번째를 돌파했으며 매년 3천여 건의 특허를 획득하며 일상생활에 필요한 수많은 제품을 생산해내고 있습니다. 이상 3M에 대해 알아봤습니다.